자, 중요한 포인트가 많은 문제네요. 이 심한 문제 푸실 때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루트나 절대값이 등장하면요, 제곱이랑 항상 연관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자연수 AB라는 힌트가 보이거나 정수 AB라는 힌트가 보이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문제를 끝내야 된다라는 의심을 하고 출발을 하시는 거야, 문제를. 갑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어. 그럼 이제 지겹죠? 합과 곱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밑에 문제에서 2차식이 등장하면 알파랑 베타를 대입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차가 나왔는데 얘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제곱을 구할 거야. 뭔데? 합제곱에 찌꺼기 4개 빼는 거죠. 그럼 4a 제곱에 플러스 4b가 돼. 여기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얘가 되는 건데, 원래 제곱을 지우면서 루트를 씌울 때는 우리가 얘 부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날린다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얘네들이 절대값을 달아놨으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로 꺼내면 되는 거네. 그럼 루트를 딱 단다고 했을 때 4는 루트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2루트 AB 어때요? 괜찮죠? 이제 요거 갖다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이제 대입법을 쓰셔야 되는 거야. 이런 힌트가 여러분 다 부정방정식 관련 힌트거든요. 부정방정식은 좀 이따가 여러분들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이래 놓고 2로 양변 나누시고 하나 물어보자. 너네 부등식 나오면 이거 제곱해도 돼? 부등식 나오면 제곱해도 돼요? 돼요. 되는데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양변에 부호가 확정되어 있을 땐 제곱해도 돼요. 막 하시면 안 돼. 지금은 돼요. 자, 이제 AB에다가 숫자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A가 6은 안 될 것 같아. 6 넣어버리면 벌써 36이어서 B가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A가 5면 B는 25가 넘어가서 11보다 작은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1부터 10까지. 괜찮으세요? 그 다음 A가 4면 16이 넘어가서 20이니까 B가 19개. 자, 그 다음 A가 3이면, A가 2면, A가 1이면 9가 넘어가서 27이 되는 거니까 27개, 아니 26개. 그 다음에 4면 넘어가 32니까 31개, 1이면 넘어가 35니까 34개. 이렇게 해서 쭉 더해주시면 돼요. 됐죠? 총 개수 120개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 제가 강조드렸던 유형들 중에서 67번이나 69번이나 68번이나 70번이나 74번 같은 거, 이런 거 공부 좀 해주셔야 돼. 우리가 좋은 걸 배웠는데 공부를 안 하시면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자, 77번 봅시다. 자, 2차 함수를 세팅하실 때는 여러분 꼭지점이 밝혀져 있는지, 축이 밝혀져 있는지, x 절편이 밝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거야. 갑시다. 자, 2차 항의 개수가 각각 1-1인투 2차 함수 fx, gx라고 돼 있어요. 자, 얘가 2차 항의 개수가 1, 얘가 2차 항의 개수가 -1인 것 같아.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한 거 보니까. 자, 지금 fx 보시면은 -2랑 3에서 x 절편을 갖고 있죠.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자, gx 보시면은 2랑 3에서 절편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다항식을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짝중구는 튕기고 홀중구는 뚫는다 이 수업 했나요?
오늘 이따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fx는 gx의 두 실근의 참으로 봤으니까 이렇게 이제 방정식 푸시면 돼요. 갑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넘어오고 플러스 5x 넘어오고 마이너스 6 넘어와. 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또 합 곱으로 차 구하는 거야. 갑시다. 합제곱에서 찌꺼기 몇 개? 4개. 답은 잠깐만, 근데 계산이 왜 이러냐? 위에서 마이너스 맨 위에 거에서 계속 맨 위에 거서 뭐가 틀렸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12가 아니고 그러네요. 고맙다. 근데 얘들아, 니네가 나 좀 도와줘야 돼. 내 요새 그 뭐지? 기초연산 엄청 틀려요.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저기 x절편으로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수업 안 했어? 그거 내가 조금 이따 할게. 조금 이따 해줄게. 니네 심화반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78번. 까먹지 말고 이따 꼭 해야지. 자, 갑시다. 다음 보기 중 이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5x에 대한 설명 중 대하여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fx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난다. 0이랑 5가 x 절편인 게 보이기 때문에 0이랑 5에서 만나는 거죠. 맞죠? 우리 상식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축 몇일까요? 2분의 5. 그 다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지 제가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증가량이 몇이에요? 2분의 5죠. 맞아요? 나 여러분들한테 y 증분 가르친 것 같아요. 몇일까? 굿. 이렇게 2차 함수를 여러분들 도형으로 다루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공부도 같이 하세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x-nx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 자, 이제 차함수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잘 보세요. 그림을 잘 그려줘야 되는데 열심히 그려볼게. 오늘 차함수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고 가도 진짜 개꿀. 아시겠죠? 자, 이렇게 fx가 있다. 여기에 근데 nx가 이렇게 지나가. 여기에 교점이 뭐 0하고 4라고 쳐볼게. 내가 이 밑에다가 새롭게 fx-n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거든. 이 함수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 보세요. 여기에 0 넣으면 0이야, 함수값이. 그죠? 여기에 0 넣어도 0이에요. 교점인 거 보이잖아. 그럼 여기에 0 넣어도 0 빼기 0이니까 0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4 넣으면 몇이야? 별이야. 여기에 4 넣으면 몇이에요? 별이에요. 함수값이 둘 다 별이니까. 즉 교점에서는 차함수가 x 절편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이해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x값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fα-nα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fα고 여기가 nα란 말이야. 즉 이 길이의 차이만큼 함수 값을 갖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차함수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뭔가 이런 길이가 요 길이랑 같아지고 이런 길이가 요 길이랑 같아지면서 이 함수값의 차만큼 새롭게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이걸 거꾸로도 풀 수 있거든요. 거꾸로도 풀 수 있어요. 봐봐요. fx-nx의 x축과의 교점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거를 fx-nx를 안 그리고 이 fx에다가 nx를 이렇게 얹어주는 거야. 여기가 y축이겠지?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 있다 얘들아. 화이팅해. 여기에다 내가 nx를 얹어볼게. y는 nx 그래프를 얹어볼게. n이 뭐야? 자연수렴에 원점 지나네, 그치?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맞아요? 몇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얀색 함수에서 노란색 함수 아니 주황색 함수를 딱 뺐을 때 저 주황색 함수가 확 잡아 당겨져서 x축이 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얘가 확 잡아 당겨져서 이렇게 x축이 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 교점이 두 개라는 건 차함수를 그렸을 때 x절편이 두 개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곡선에서 직선 빼는 건 진짜 자주 나와. 이 곡선이 마치 확 잡아 당겨져서 이 새로운 x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대적인 길이들이 정확히 매칭이 되면서 교점들은 x절편. 내가 이렇게 수업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한 번 더. 자, 실수 K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일단 K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얘가 fx고 요 kx를 빼놨잖아. 이 빼기 전에 k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 이해되시죠?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곱. 근데 빼면 이 두 교점이 뭐가 된다고? 새로운 x절편이 되면서 마치 이 직선을 훅 잡아 당겨 내리는 것처럼 이 fx-kx라는 새로운 곡선은 이제 이 길이를 잘 가지고 와서 만들어지는 이런 곡선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대칭축도 살짝 이동이 돼요. 오른쪽으로 살짝 밀려. 너 이해하고 있네? 오케이. 좋아요. 대칭축도 오른쪽으로 살짝 밀려요. 내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나? 아니. 잘했어. 대칭축도 살짝 밀려요. 증명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빼면 이렇게 되잖아.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축이 원래 2분의 5였는데 얘가 축이 2분의 5 플러스 k가 되잖아. 살짝 오른쪽으로 밀려. 근데 어쨌든 이건 뭐야? 두근의 곱이지. 근데 보시면 여기 상성이 없잖아요. 맞죠? 여기 상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두근의 곱은 계속 0인 거지. 왜냐면 한 근이 여기에 고정돼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0이에요, 0 여기. 근데 이제 함정을 팔려면 이런 식으로 함정을 많이 파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일정하냐. 이건 아니라고. 변해. 됐어? 조금 변해, 조금 변해. 잘하셨어요, 여러분. 81번. 여기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네. 최고창의 개수 좋나? 아주 아름다운 문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해왔나 안 해왔나 내가 이 문제만 딱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름다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문장을 가르칠 때는 일단 x의 숫자를 좀 넣어가면서 이 문장을 느끼게 해줬거든. x에 0 넣으면 이런 문장이 되고 당연한 문장이 되지. x에 1 넣으면 이런 문장이 되고 x에 2 넣으면 이런 문장이 되고
x에 3 넣으면 이런 문장이 되고 이런 거잖아. F5는 F5고 F4랑 F6이 같고 그 다음에 F3이랑 F7이 같고 그 다음 또 뭐야 이거 F2랑 F8이 같고 뭔가 이렇게 점점 벌어지면서 함수값이 계속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니들이 배우는 건 어차피 2차 함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fx가 x는 5를 축으로 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근데 니들이 이 문장을 문장 자체로 느끼길 원해요. 잘 보세요. f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요. x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5-x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 수 있냐면 5인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x만큼 떨어진 이 지점. 여기가 5-x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쵸? 5 플러스 x인 곳은 여기서 x만큼 오른쪽으로 윽 하고 떨어진 이 지점. 여기를 5 플러스 x인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지점에서 f가 같다라는 건 여기서 함수값을 읽었더니 같다는 얘기지. 맞아?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요게 짧아도 요게 길어도 이렇게 움직였을 때 f값이 이렇게 같아진다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장은 앞으로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 그랬어요? fx는 마이너스 4가 중근을 갖는다. 맞아요? 내가 이것도 사실 수업 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두 함수가 나와 있을 때 두 함수의 교점 어떻게 찾아 얘들아? 아니야.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근을 찾죠. 알겠어요? 그럼 찾으면 뭔가 알파랑 베타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기하적으로는 이런 뜻이야. fx가 이렇게 있는데 y는 5가 지나가고 이 두 함수 교점의 x 좌표가 알파랑 베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방정식이 함수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 그럼 우리 이것도 이렇게 느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fx랑 y는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함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 중근은 서로 같은 한실근이라고 배우죠? 서로 같은 두실근이라고 배우죠? 그죠? 그러면 괜찮아. 당황하지 마. 받아도 돼. 아니 받으면 안 되지. 나가서 바꿔와도 돼. 나가서 바꿔오면 돼. 나가서 바꿔오면 돼. 중요한 점은 나가서 바꿔와도 돼. 그럼 애들 이런 얘기야. y는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애들아 우리가 이걸 무슨 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꼭지점 읽어볼래요?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는 끝나는 거고요. 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니들한테 이런 것도 가르쳐. 자, 지금 결국 나는 fx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 ab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y 좌표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4면 일단 x축이 위에 있지 않을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쵸? 그럼 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 증가량이 몇이야? 4라고? 지금 4라 그랬지? 여기가 4래. 어머, 여긴 몇일까? 그렇지. 그럼 여기 7이고요. 여기 2 떨어졌을 테니까 여기는 3이야. 자, 이렇게 계산이 줄어야 돼요. 뭐 이런 거야. 답 58이고 계산도 해보자. x절편 어떻게 찾는 거지? y 0 넣는 거잖아. 그럼 이걸 풀면 되지. 뭐 전개해서 푸셔도 되고요. 4 넘겨놓고 제곱 제끼고 5 넘겨서 풀어도 되죠. 당연히 이걸 못하는데 이 공부를 하시면 안 되지만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 공부도 병행해서 끝.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아마 82번까지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습이 잘 되어 계신 분도 있고 안 되어 계신 분도 있으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 꼭 좀 복습해놔야 되는 문제들을 제가 써드릴 테니까 체크를 좀 해놓으실래요? 오늘 숙제 못하신 분들은 그 문제라도 좀 해봐요. 아, 뭐 아파. 약간 그 문제들을 내가 그룹화를 시켜줄게. 아씨. 55번 그룹 문제가 있어. 55번들 그룹 문제가 있어. 얘네 그룹이 63번하고 69번, 70번. 이런 그룹의 문제들. 63번이 아주 하드했었죠. 그죠? 요거 좀 같은 주제로 공부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주제로서 다뤘던 게 67, 68, 74 이런 친구들. 요게 또 하나의 쓰임이 되는 거야.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꼭 복습해 보세요. 자, 83번 봅시다. 히터? 나가서 안 계셔? 팀장님한테 꺼달라 그래. 부원장님이다, 부원장님. 부원장님이라고 해. 아, 나도 부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맨날 까먹고 팀장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재밌어요? 재밌으면 좋겠는데. 지워도 되니? 체크했어요? 보니 괜찮니? 이해돼? 너네 오늘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하고. 어려우면 얘기를 하면 돼. 내가 다 도와주니까. 어머.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니네 둘을 저번 주 토요일에 불렀었는데 왜 안 왔어? 예은이 원래 3시 오기로 했었잖아.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기억이 안 난다. 잠들어가지고 못 오면 나한테 못 온다고 연락해주면 돼.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니네를 부르려고 했는데 이번 주엔 내가 환자야. 그래서 못 불러요. 다음 주에 우리 합시다. 자, 83번 봅시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축 1짜리 2차 함수가 얘고요. 그 다음에 축 5짜리 2차 함수가 얘입니다. 그쵸? 축 바로바로 보이셔야 되고. 그래서 요게 1이고 요게 5니까 일단 평행사변형이라고 의심되는 이 친구들의 밑변 길이가 보여.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점 C는 두 x절편이 만나는 곳 같고 요 점 D는 왼쪽에 있는 축 1짜리 함수의 x절편이거든. 0 넣어서 구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 그럼 얘가 확실히 이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의 x절편인지도 아시려면 여기에 3을 넣어보셔도 되고 인수분해를 해보셔도 되겠죠. 어쨌든 가로의 길이도 몇이야? 4. 평행사변형이라는 확정은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얘들아? 점좌표를 따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하고 여기 있는 1, 어쩌고 잠깐 기다리고 여기 있는 3,0하고 여기 있는 5, 어쩌고 되시죠?
자,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5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4야.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했을 때 마이너스 2, 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했을 때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네 둘이 평행이야. 돼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되지. 높이는 요 y 좌표 값의 차겠죠. 아니 2분의 1을 왜 하지? 평행사변형이니까 2분의 1 안 하면 되죠. 되세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지만 사실 이렇게 최고차기 계수가 같은 상태로 오른쪽으로 밀려 있으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인 거야. 됐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넘겨보시고요. 84번 풀어보세요. 도전해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함수적 지식들을 활용해 보시는 거야. 당연히 못 풀어도 되고. 자, 일단 포인트는 2차항기 계수가 3인 2차함수 fx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1차항기 계수가 18인 1차함수 gx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런 풀이가 최악이에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 연습할 때 괜찮은데 얘를 일반형으로 잡는 순간 이제 풀이가 피곤해져.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점점점으로 두고 힌트를 찾아오시는데 지금 보면 가 힌트가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 표현이 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함수를 그냥 통째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야. 이 함수를 통째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최고창의 개수가 3인 2차식이고 얘가 최고창의 개수가 18인 1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얘도 1차항은 갖고 있을 테니까 내가 1차항까지는 추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 함수에다가 0을 넣으면 몇? 12. 그래서 이게 12예요. 암산돼요?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12. 그럼 여기다 4도 한번 넣어. 윽 지워져서 a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거의 다 풀었습니다. fx 마이너스 gx가 어떻게 생긴 거야? 까먹었다. 고마워. 플러스 10이었니? 마이너스 10. 씨. 이렇게 되세요? 맞아? 아씨 까먹었어. 믿어도 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힌트를 하나 써가지고 우리가 fx 정체를 찾을 건데, 자, gx는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8이라고 그랬으니까 넘겨주면 플러스 gx가 돼.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딱 쓰는 거지. 플러스 gx. 이 자리에다가 18x 플러스 p를 탁 넣는 거야. 이렇게 변수를 줄여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갑시다. 자, 중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3x 제곱에다가 요만큼이 플러스 6x잖아. 그 다음에 p 플러스 10인데 물론 여기서 판별식을 쓰시는 거거든. 판별식을 쓰는 건 좋아. 근데 얘들아, 너는 이거 암산할 수 있어. 살짝 묶어주면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중근 가지려면 여기에 상수가 1로 들어와야 되지 않아? 그럼 이거 3 아니었을까? p 몇이야? 그렇지. 잘했어요. 그래서 gx가 18x-9야.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9라는 건 fx도 다 구한 거죠. 이렇게 점점 간결해지셔야 되고요. 잠깐만 얘들아, 나 잘못 풀었다, 그지? fx 플러스 gx인데, 다시 할게. 자, fx는 요거고, 그쵸? gx 넘어가서. 근데 fx 플러스 gx가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gx 한 번 더. 이렇게 gx 한 번 더. 요만큼이 중근을 갖는 거야. 갑시다. 그럼 18x 플러스 p, 18x 플러스 p니까 36x 플러스 p네. 그죠? 그럼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기에 16 들어와야 되지. 그럼 3 곱하기 16인 48이 돼야 돼요. 그럼 이 p는 36. 괜찮아? p는 18. 뭐 여기서 판별식 바로 쓰셔도 되고 알아서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p가 18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36 플러스 12, 48이죠? 요게 gx 플러스 fx. 근데 gx가 18x 플러스 18이니까 넘어가면 요렇게. 자, 문제에서 F5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5 넣으시면 돼요. 답이 135인데 난 이렇게 안 풀어. 그래서 지금 내가 계산을 적은 거야. 알겠어요? 자, 일단은 보시고, 자, 솔루션 2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솔루션 2를 여기다 이렇게 봐봐. 넌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좀, 요거 지워도 되지. 자, 배경지식 먼저. 얘들아, 너네 2차식 fx가 있어. 알겠어? 근데 힌트로 이런 힌트가 주어져.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그냥 생각하자. 힌트로 이런 게 주어져요. f1이랑 f3이 0이래. 그럼 니들 이때 fx 세팅 어떻게 해요? 잘한다. 맞아. 봐봐. 힌트로 만약에 f2랑 f5가 7이래. 이거 fx 세팅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여기까지 하면 2랑 5 넣었을 때 0이지. 근데 2랑 5 넣었을 때 7 나오게 만들어 달라며. 그렇지. 이렇게 세팅하거든요. 맞아요?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얘한테 0 넣고 얘한테 4 넣으면 10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fx-gx를 통째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식이겠거니 하고 추론을 시작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0 넣고 4 넣으면 몇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되세요? 그럼 fx 플러스 gx는 여기에 2gx, 2gx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18xp 넣으시고 정리해서 이만큼이 48 돼요? 판별식 써도 되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도 돼. 알겠어? 어쨌든 P가면 18이었지. 이제 여기다 놓고 문제 끝내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이. 되세요? 요거 좀 잊지 말아 봅시다. 결국 다항식의 정체를 찾는 건 여러분 함수 세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연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85번은 안 해요. 넘기시고요. 니들도 풀지 마. 자, 그 다음에 86번은 숙제. 쉬워서. 자, 87번도 마찬가지로 숙제고요. 88번도 숙제인데 우리가 그냥 넘기면 너무 정이 없으니까 88번 하나만 풀게요. 제가 풉니다, 그냥.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라 그랬어. 그러면 y에 0 넣어서 x 절편 찾는 식을 만들었을 때 이 친구의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을 때 얘가 양수가 되는 거여서 이렇게 지우고 OK-12가 양수. 그럼 K는 5분의 12보다 커야 돼요. 이 정수 K의 최소값은 3. 쉽죠? 86, 87은 다 그런 거고 넘기세요. 자, 89번 지금 풉니다. 그냥 가볍게 풀어보세요. K의 값에 관계없이랑 접할 때 이렇게 잘 읽으시면 되겠지. 현명이 계산 빠르다. 갑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는 말은 그래프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X 절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Y에 0 넣어서 X 절편 찾는 식을 만들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자,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만큼이 C지. 자, 근데 얘가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쭉 해줍니다. 자, 8AK밖에 K에 대한 1차항이 밖에 없고요. K에 대한 1차항이 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상수항이에요. A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8
그래서 우리는 이 8a도 0으로 만들고 이만큼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라서 a는 0이고 a가 0이면 b는 2분의 1이야.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2번부터 94번까지 속죄인데 제가 92번 하나만 93번 하나만 내가 나중에 니들한테 얘들아 두 함수가 있어 교점 찾는 식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망설이시면 안 돼. 이렇게 바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교점 찾는 식이야. 교점 좌표 찾아보니까 1이었다 그랬으니까 얘 근이 1이에요. 여기다 1 넣으시면 돼요. 안 어렵죠? 자, 우리는 95번에 도전할 겁니다. 풀어보세요. 94번까지는 숙제고. 별로 안 어려워요. 풀 수 있습니다. 95번. 조금 생각하셔야 돼. 답내는 게 중요하다기보단 과정이 중요하거든. 제가 기울기에 대해서 했던 얘기 잘 떠올려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내가 문제를 또 살짝 바꿔서 드릴 거야.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해요. 자, 보세요. n이 4라 그랬으니까 사실 직선을 감춰둔 듯 보이지만 밝혀준 거고 이 두 교점은 어떻게 찾아? 이렇게 찾겠지.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었겠지만 얘는 인수분해도 되죠. 맞아요? 그럼 x값이 몇이죠? 1이랑 2 맞아요? 그럼 여기 x 좌표값이 1이란 얘기고 여기 x 좌표값이 2라는 얘기야. 맞죠? 자, 여기서 a, b의 길이를 찾을 때 이제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는 a점 좌표도 찾고 b점 좌표도 찾아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1 넣으면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돼. 2고 2 넣으면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돼. 6이에요. 그럼 두 점 A, B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X 좌표값의 차가 밑변의 길이가 되고 이 Y 좌표값의 차가 높이가 되는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루트 17이에요. 정답도 루트 17이고 그치?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 공부도 같이 하라 그랬어. 지금 직선 AB의 기울기가 몇이야? 4야. 근데 지금 A점 B점에 X좌표 값을 찾아보니까 1, 2였어.
그럼 x 증가량, 요 x 증분이라고 불리는 요 양은 1이에요. 기울기가 4라는 건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이 몇 배 차이 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4 아닐까? 그래서 루트 17이야. 아시겠어요? 상수로 점들이 다 밝혀지면 문제가 없지만 여기가 알파 베타로 나오잖아? 그럼 니들 이거 알파 컴마 어쩌고 베타 컴마 어쩌고 해가지고 빼가지고 피타고라스 써야 되는데 절대 못 풀거든? 알겠어? 그래서 내가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거 풀어봐요. 보세요. y는 x제곱 플러스 x와 y는 3x 플러스 1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세요.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숫자가 좀 더러울 수 있어요. 제가 막 만든 거라. 했어? 아, 잘했어.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건우 풀었니? 못했어? 효빈이 풀었지? 아, 이 짜세가 좋구만. 복습하고 예은이랑 본이랑. 자,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그래프는 저기 있어요. 그래서 그냥 2차 함수는 안 바꿨거든요. 3x 플러스 1이면은 글쎄요, 이 그림상 대충 요 정도 될 것 같지? 그래서 어쨌든 요 점의 길이 뭐 요거 찾는 거야. 가자. 교점 찾아 일단. 넘겨요. 벌써 그지 같아요. 끈이 찾아져 안 찾아져? 안 찾아질 때 우린 뭐하니? 근해 공식 아니야. 근해 공식은 최후의 수단이고. 깜짝이야. 근해 공식 쓰면 안 돼. 합과 곱. 알겠죠? 두근이 어쨌든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근데 거리 구하려면 어쨌든 이런 거 구해야 되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죠? 바로 구할 순 없고 제곱해서 합제곱에서 찌꺼기 4개를 뺍니다. 일단. 그럼 4 플러스 4니까 8이니? 그럼 이거 2루트 2네. 자, 여기서 이제 와, 나 이거 알파인 거 알았으니까 y좌표값 찾아야지 해가지고 여기다 알파 넣든 거 뭐 여기다 알파를 넣어. 여기 넣어가지고 뭐 베타값 찾아야지 뭐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y를 구해. 그다음에 여기를 막 구해. 이렇게 못 푼다고.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이게 기울기 몇이야? 3이지. 그럼 봐봐. 기울기 3짜리 직선의 특성을 기억하는 거야. 내가 x증분을 1이라고 보면 높이가 3이고 빗변이 루트 10인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 친구란 말이야. 그치? 그럼 x증분에 몇 배를 하면 이 빗변의 길이를 알려줘. 루트 10배. 루트 10배. 그치? 여기가 궁금한 건 아니고 사실 여기가 궁금한 거잖아. 여기다 몇 배? 루트 10배. 여기 2루트 2였잖아. 맞아요? 여기다 루트 10배.
그래서 2루트 20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함수도 도형처럼 다룰 수 있어야 돼. 자, 쉬는 시간. 17분까지 쉬세요. 작도적 성질이라고 해. 근데 일단 내가 원부터 좀 설명을 할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일 때 점좌표를 a, b라고 하고 a, b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그래프 보시면은 뭐 이런 그래프고요. 몰라도 돼, 자세히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면 뭐 이렇게 내려갈 거야 아마. 되세요? 그러면 2차 함수 위에 점이 어딘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거리를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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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거리를 측정하다 보면 분명 최소였다가 윽 하고 빠져나가는 곳이 있을 거라고. 어디냐고. 거리가 최소인 데가.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찾거나 최소값을 찾을 땐 항상 이 개념이 쓰입니다. 일단 원부터 가볼게요. 원. 아이고. 이게 약간 사람 대가리가 찌그러진 것처럼 찌그러졌네. 예, 봐봐. 원. 최선이에요. 그 다음에 곡선 밖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원 위에 점이 어디 있을 때 최대가 될까? 그렇지. 수선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히 원 중심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을 연장했을 때 원과의 교점이 두 개가 생겨. 오케이? 그러면 이 거리가 최대고 이 거리가 최소야.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원 중심이랑 직선 사이까지 거리를 찾은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값이고 요 거리 뒤에서 r을 빼주면 최소값이다. 뭐 이런 개념을 나중에 배우세요. 나중에 배우세요. 근데 여러분 이 원은 워낙에 점대칭 도형이고 선대칭 도형이라서 뭔가 수선과 연계 지을 수 있는데 얘들은 수선과 연계 짓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가 최대일 때, 거리가 최소일 때 이런 점들의 특성을 하나만 더 알고 계시면 좋은데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얘랑 평행합니다.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얘랑 평행이에요. 이 평행 성질은 다른 곡선에서도 쓸 수 있어요. 잘 봐. 어딘진 모르겠는데 여기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리면 얘랑 평행해. 아시겠어요? 여기가 A, B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곡선을 배우겠어요? 지금은 2차 함수지만 좀 있으면 유리함수도 나올 거고 무리함수도 나올 거고 지수로그 함수도 나올 거고 삼각함수도 나올 거야. 그때마다 이건 다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물어보자.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럼 직선을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p든 k든 알아서 하시고. 됐어요? 얘랑 쟤랑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 이제 여기서 D 쓰면 돼. 뭐 문제는 끝까지 풀게. 집에서 꼭 다시 해보세요. 이거.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접하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 0이야. 자, 넘겨주고 그죠? 여기서 이제 내 소원은 니들이 얘가 중근 갖는다는 걸 이용해서 이걸 좀 암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8이지? 몇이야? 16. K는요? 마이너스 10. 돼요?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아요? 이거 어쨌든 지지고 볶고 했지만 결국 이게 교점 찾는 시간이야. 교점 찾아봐요. x값이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 b. 아이고, 난리 났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도와줘라.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6. 고마워요. 이렇게요. 복습 꼭 해보세요. 요 작도적 성질. 나중에 다른 곡선에서도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7번은 여러분들 딱 숙제로 하기 좋아요. 딱 숙제로 하기 좋고. 자, 98번 합니다. 시작. 참고로 교점 찾는 식을 만들면 개수가 문자여서 더럽게 생겼을 텐데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정도 힌트까지 드릴게요. 98번. 자,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디자인하실 때 n제곱이나 2n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기 힘드실 텐데 만약 그리기 힘들다면 그냥 이 정도 디자인 해놓고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좀 자세히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적어도 4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양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x제곱에다가 1차항 없고 양수만큼 상수항이 더해져 있는 형태라서 fx가 축은 y축이고 뭔가 좀 떠있는 이런 친구야. 되죠? 그 다음 2nx 플러스 2면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꽤 크거든요. 이게 적어도 4니까.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하고 가는 거예요. 되시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a랑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c고 여기가 d입니다. 뭐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됐죠? 자, AB 좌표를 찾기 위해 무슨 짓을 하냐면 연립을 해요. 이제 얘가 안 풀리면 엄청 피곤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풀려요. 가지고 와. 자, 상수항 부분이 n-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교차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n-2고 이렇게 하면 n 플러스 2여서 2n이라는 1차항 계수가 만들어지는데 나는 마이너스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달아주면 되죠. 맞죠? 그럼 인수분해 결과 뭐 안 써도 되는데 자, 친절하게 자, x값이 뭐랑 뭐예요? n-2랑 n 플러스 2 딱 봐도 얘가 크지? 여기가 n-2 여기가 n 플러스 2 자, 그럼 a점 좌표는 n-2, b점 좌표는 n 플러스 2, 되세요. y좌표는요. 이거 구해야 돼요. 왜냐면 너희들이 아직 기울기 2n인 거 가지고 이걸 다 뭔가 증분으로 표현하기 좀 힘들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 구해가지고 높이 곱해가지고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맞죠? 넣을 건데 봅시다. n-2를 여러분 여기 넣으셔도 되고요. 당연히 여기 넣어도 돼요. 교점이니까 y좌표 값이 같을 거야. 전 여기다가 n-1을 넣어드릴게.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됐죠? 당연히 b의 y좌표는 n 플러스 2를 찾다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얘 지금 기울기 몇이에요? 2n이죠. 근데 여러분 n-2랑 n 플러스 2를 보면 운 좋게도 이렇게 문자식 부분이 같아가지고 얘 차이가 보여요. 이게 몇 차이 나요? 4 차이 나요. 자, 지금 x 증분 여기 4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사다리꼴의 높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가 4고 기울기가 2n이야. 그럼 요 y 증분은 몇일까? 잘했어. 8n이지. 그렇지. 2n 배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이걸 아시면 요 a의 y 좌표값 내가 구해놓은 거에서 8n을 더해가지고 b의 y 좌표값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8n 더해주고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여기다 n 플러스 1을 넣어도 됩니다. 됐죠? 사다리꼴 넓이 가보자. 이렇게 봐야 되지. 윗변 이거 아랫변 이거 더하고 평균 내서 이 사다리꼴의 높이 4를 곱해주시는 거죠. 이게 400이래요. 떼고 8n제곱 플러스 8이라고 쓴 다음에 8로 나눠버리고 n이 7이다. 괜찮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2번.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은 거 배우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있어. 언젠가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들이 되실 거야. 자, 그 다음에 99번을 제가 풀게요. 일단 빼죠. 내가 풀게요. 99번 내가 풀게요. 니들한테 맡기기에는 조금 잔인한 문제여서. 일단 문제 좀 읽어보실래요? 이거 지워도 되나? 읽으셨죠? 요거는 완전 그냥 대수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자,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다가 ax 플러스 b라고 잡으면 망한다 그랬지? 일단 기다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kx 플러스 3과의 두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대. 자, 이런 얘기인가 봐. 자, 그리고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꼭지점이 직선 y는 kx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걸 왜 준 건가 싶겠지만 꼭지점을 조금 간출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x좌표 값을 p라고 쓰면 여기 kp라고 쓸 수 있어. 되세요? 그럼 fx는 내 생각에 이렇게 잡는 게 제일 간단해 보여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풀다가 세팅을 바꾸셔도 돼. 일단 잡아볼게.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 2차 함수가. 그러면 이 축이 x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의 절반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여기다 쓰자. 요 축. 그럼 아까 예은이가 했던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축이 살짝 왼쪽이 밀려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두 근의 중점은 살짝 오른쪽일 거라서. 살짝 밀려 있는 거야. 뭐 이해 안 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값은. 야, 이거 약간 벌써 느낌 오지 않니? 이짓하는 얘기 아니야? 그쵸? 이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 자, 일단은 바로 식 하나를 잡아드릴게. 얘들아, 어쨌든 꼭지점의 x좌표 값이
합축이랑 같이 하니.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하나 일단 쓸 수 있고요. 자, 기다리고. 얘랑 교점 좌표가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돼? 이런 시범 문제도 풀어봐야지. 자, 내림차순 정리를 갑시다. 자, 어디까지 쓴 거냐면요. 이렇게 쓴 겁니다. 남은 건 KP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남았어요. 되세요? P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쓸까? 자,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P 플러스 K.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이거 P제곱 플러스 KP 마이너스 3. 자, 이제 이런 거를 잘 연립하시는 거야. 화이팅이야. 자, 가볼게요. 일단은 PK로 식을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K로. 왜냐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보이시죠?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보이시죠? 요 2P 플러스 K를 여기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면 2P는 2P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2P 지워지네. K 몇? 4분의 1. 자, 그럼 지금부터 얘 4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면 이거 제곱하는 거죠. (4p) 제곱 플러스 2p 4분의 1이니까 p.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니까 16분의 1. 이렇게 멀어. 그 다음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배. 돼요? 그러면 p가 싹 다 날아가네. 그래서 16분의 1 더하기 12거든? 근데 나 이거 16분의 192인 거 외웠어. 12 곱하기 16, 190이야. 난 외워서 계산해요. 194. 가끔 내가 계산이 빨라 보이면 다 외운 거야. 5번이에요, 5번. 됐죠? 이건 니들 시키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00번도 여러분 숙제로 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풉시다. 넘기시고요. 한번 도전해보고 오시는 건 너무 좋고. 자, 그 다음에 102번 푸세요. 102번. 101번 숙제고 102번 푸세요. 오씨. 이거는 B를 왜 준 거냐? 뭐 어쨌든
자, 봅니다. 자, 이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을 A에서 X축에 내린 수소대발을 B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fx랑 y는 x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게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x가 중근 갖는 거야. 가지고 오고 넘기면 마이너스 1x니까 제가 이렇게 써도 되죠? 여기서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그럼 4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6a 플러스 1은 0인데요. 문제에서 모든 실수 a 값에 한 물어봤으니까 답은 4분의 16. 이렇게 내시면 돼요. 됐죠? 안 어렵고. 자, 103번은 속죄인데 식 하나만 적어드리고 넘기면 되겠지? 3x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 뭐예요? y는 3x 플러스 n.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 끝내오시면 되겠죠? 자, 넘기시고. 104번 풀어보세요. m 값을 먼저 구하고 출발하는 거야. 자, 봅시다. 얘랑 접하고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m은 마이너스 4. 그리고 요거랑 접하는 거니까 문제는 끝. 이렇게. 안 어렵죠? 자, 여기서 뭐 조금 암산하신다면 이거 중근 가지려면 얘 1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a가 2분의 1이야. 돼요? 판별식 쓰셔도 되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해가지고 0 하면 a가 2분의 1, 그죠? 그럼 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4, 1이고 요거 마이너스 4였으니까 16이고. 자, 그 다음에 105번은 코멘트만 좀 하고요. 얘랑 연결해서 D1 찾은 다음에 음수로 만들고 얘랑 연결해서 D2 찾은 다음에 0으로 만드시면 되지. 판별식 2개 푸시는 거예요. 숙제고요. 자, 그 다음에 106번인데요. 마이너스 3,1을 지나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물어봤잖아요. 여기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마이너스 3,1을 지나고 나중에 공수2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능력이 있어서 제가 가르쳐도 될 것 같거든요. 니네 아까 이런 것도 대답했잖아요. 뭔가 2차식 fx가 있는데 f1이랑 f5가 8이요. 그럼 fx는 내가 1 넣고 5 넣고 8 나오는 식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직선 만들 때 1차식 하나를 만드는데 마이너스 3이랑 1 딱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게 마이너스 3,1 지나는 직선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점좌표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x 옆에 y 옆에 붙여버리면 돼. 기울기는 모르니까 m. 됐어요? 그리고 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d는 0 쓰시면 되겠지. 되겠죠?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이게 mx 플러스 3m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다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면 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요걸 풀어내면 m값 두 개가 나오는 건데 문제에서 m값에 곱 물어봤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끝내셔도 되고 요것도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6번까지 했고 자, 107번 숙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알겠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고 자, 108번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108번. 아마 기억은 쉽게 하실 거고 이제 니은 디귿은 아이디어를 조금 쓰셔야 되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요. 그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속 안 되니까 이 진짜 절망스러울 때도 많거든. 근데 어차피 여러분 앞으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지금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고 뭔가 배웠을 때 모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이걸 배워서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게 중요해. 알겠어? 어떤 새로운 지식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 알겠죠? 갑시다. 자, 일단 요 정도는 바로 되면 좋아요. 그냥 문제 보고 A, B, C, D 부호 파악은 바로 되면 좋아요. 요 BD는 즉 다음 함수의 상수항들은 어차피 이런 X 아니 Y 절편들이기 때문에 BD가 지금 다 양수고요. 그 다음에 C는 뭐 1차 함수의 기울기라서 음수고 그 다음에 A도 할 수 있어. A도 바로 할 수 있거든. 왜냐면 나는 너희들한테 축의 위치를 가르치기 때문이야. 지금 축의 위치가 여기 오른쪽 즉 양수잖아.
근데 축의 위치 구하는 방법이 2a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양수라는 얘기는 요 a가 음수라는 얘기지.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일단은.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끝나죠. bd 양수 맞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자, 4분의 a제곱하고 마이너스 2d 뭐 이런 걸 이어놨어. 자, 일단 4분의 a제곱이 나오려면 얘를 제곱해놨단 말이야. 아마 판별식이 쓰인 것 같아. 판별식에서 한번 쓰인 것 같아. 그래서 요 2차 함수의 판별식을 내가 한번 써볼 거거든. b제곱 마이너스 4b 맞아요? 근데 지금 x축과 접하고 있지. 뭘까? 0 되고 있어요? 그럼 a제곱은 4b네. 맞아? 그럼 여기다가 4b 넣으면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해되세요? 그럼 4b 오버 4 마이너스 2d가 양수냐라는 건데, 약분하면 b 마이너스 2d가 양수냐라는 건데, 지금 보면 b가 좀 낮고 a가 좀 d가 좀 높거든? 맞아요? 야, 근데 b에서 2d를 빼? 근데 어떻게 양수가 돼? d가 오지게 큰데, 그지? 그래서 안 돼요. 되세요? 니은까지 조금 할만해요. 근데 디귿은 진짜 그지 같아. 저거 뭐야 도대체? 살짝 전개는 해볼게.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4d 뭐 이런 거 지금 하는 거니? 그치? 어쨌든 얘가 뭔가 제곱돼 있단 말이야. 방금 니은에서 했던 짓이 판별식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판별식도 하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게? 교점 찾는 식 굿! 근데 지금 교점 몇 개예요? 2개. 그럼 넘겨서 판별식 쓰면 양수겠지. 일단 가보자고. 이거밖에 단서가 없잖아. 이거 나도 좀 스트레스 받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교점이 몇 개야? 2개야. 판별식을 써. b제곱 전개 바로 해도 돼요? 이봐 마지막 문제 화이팅. 마이너스 4ac 얘가 아이고 양수예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d 얘가 양수다라는 건 사실이고 요걸로 저 디귿이 증명이 되는지 보는 거야. 보자. 나 이게 좀 보이는데? 아까 기억에서 a제곱이랑 4b랑 같은 거 증명해놓고 출발하지 않았나? 기억인지 니은인지. 그쵸? 남는 거 봐봐. 저거랑 똑같다. 맞아요? 끝이에요. 뭐 사실 신기한 듯 가르쳤지만 신기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쓸 수 있는 건 그냥 x축과의 위치관계, 직선과의 위치관계 2개밖에 없어서 그냥 d 2개 쓰는 건 원래 확정이야. 니들이 처음 봐가지고 이런 거 못한 거지. 됐죠?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108번까지 일단 해결을 해봤어요. 112번까지 있긴 한데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뒤에 이제 붙여드리겠죠. 다음 시간에 뒤에 붙이면 이제 복소수 프린트는 빠집니다. 풀어보시고 웬만하면 본의연이 잠깐 나랑 얘기해야 되고 건우 잠깐 남아서 나랑 얘기 좀 하고 오늘 수업 어땠는지. 나머지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메리 설이에요.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